네, 오늘은 2022년 4월 16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9시 55분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4월 16일 바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8주기. 그동안 말도 많았고 어떤 논란의 어떤 소지가 됐었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가장 커다란 이슈였었고,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관련자의 어떤 책임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러한 세월호를 바라보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각, 그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세월호 8주기를 맞이해서 그간 지난 저도 또 수많은 영상을 또 편집하기도 했었지만 8주기를 맞이해서 간략하게 또 인터뷰를 별도로 진행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각, 어느 한 사람의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입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제3자적인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세월호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일단 구두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는 제가 간략하게 메모를 했는데요. 사회적으로 어떤 무관한 어떤 제3자의 어떤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세월호 참사는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은 계속 끊임없는 이슈로 왜 자꾸 세월호 참사가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 세월호 참사는 계속 해가 갈 때마다 문제가 다시금 잊혀질만 하면은 문제가 야기되고, 또 자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그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이것이 도대체 세월호 참사가 무엇이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자 처벌받지 않았나? 다 끝난 것 같은데 자꾸 이걸 왜 자꾸 들먹거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대충은 안다. 세월호 참사는 정확하게 뭐 자세히는 모를지라도 어떤 선장이랄지 선박의 선장이랄지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부주의가 있었고, 그래 그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근무 태만이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까지 탄핵이 됐다. 이것이 혹시 세월호 문제가 어떤 세월호 유가족들로 해서 어떤 이것은 정치적으로 뭐 이용을 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 세월호 참사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안 된 사람들이다. 자기네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북한의 어떤 지령을 받아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거대로 움직여서 어떤 국가를 전복하는 반 정부 세력일지도 모른다. 또 이런 지극히 당연히 문제가 관련자가 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박근혜까지 전 대통령까지 탄핵이 됐다. 그리고 몇몇 고위직은 처벌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것을 유가족 등이 자꾸 문제를 야기하는가? 이거는 결국 국가를 반정부 세력으로 반정부 세력들이 자꾸 국가를 변질시키고 이렇게 문제를 자꾸 야기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그래 뭐 눈물로써 부모로서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행동이 반정부적 세력이고 역적이 아니냐. 모든 것을 국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어떤 사회의 어떤 제3자의 어떤 시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제가 얘기 드렸고요. 이것이 1단계고, 그럼 2단계는 이러한 사고가 진행이 됐어요. 그럼 2단계. 근데 이거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진짜 세월호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기도 하네. 이거 사실이야. 그때 진짜 구조를 안 했대. 교신 내용 이렇게 증거 자료 같은 게 있어. 그리고 침몰 후에도 어떤 아이들이 뭐 통화한 내용, 카카오톡이랄지 어떤 통화 목록 같은 게 복원이 되니까 이거 진짜 세월호 유가족이 주장하는 것이 맞기도 한데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세월호 유가족들이 뭐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어떤 힘이 작용했었다고 자꾸 하는데 어떤 그런 거 보면 음모론적인 것도 좀 말이 될 수도 있네. 그렇다면 이제 이건 여기 대해서 내가 개입하면 안 되겠다. 무관심하자. 세월호는 난 모른다. 방치하자. 왜? 이건 내 삶에 있어서 전혀 나한테 득이 될 게 없다. 마이너스적인 요소밖에 안 된다. 어떤 정보를 비판해봤자 나한테 실이 됐으면 실이 됐지 득이 될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진행되고 3단계입니다. 세월호? 세월호가 왜? 나 지금 토익 점수 몇 점 맞았는지 그거 확인해야 되는데 나 지금 취업도 해야 되고 바빠. 학원 문제, 취업 문제, 나 진로도 해야 돼. 응? 그리고 누구는 뭐 이쁘고 잘생긴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참 잘 사는데 내가 지금 여기 세월호에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나한테 머리 아파. 세월호 얘기 꺼내지 마. 리본 이런 거 나한테 보여주지도 마. 나 머리 아파. 나 알고 싶지 않아. 나한테 알리려고 하지도 마. 그냥 혼자 알아서들 하세요. 유가족분들끼리. 왜 자꾸 제3자한테 이런 걸 알리려고 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회가 진실만을 통하는 세상 사회는 아니야. 저 사람들도 그거는 모르고 있구나. 어차피 강 건너 불구경이고 내가 뭐 우리 가족도 아닌데. 여기까지 3단계. 이제 4단계로 넘어갑니다. 세월호 관련자 처벌해야 된다.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세월호에 관련됐던 그 사람 있잖아요. 연루된 그 사람. 아니면 그 세력, 그 단체, 어떤 그런 조직. 대부분은 어떤 세월호에 관련된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세력이라 그러면은 공직이 되겠죠. 검, 경. 그 다음에 정보기관은 뭐 국정원, 현재 뭐 안보전사. 그 다음에 정부기관. 아니면 또 언론. 근데 그 세월호에 관련됐던 그런 어떤 세력들이 내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면 나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어떤 공직이라든지 어떤 진급이 되고 어떤 한 자리도 또 차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관련된 사람들 만나야 좀 품이 있고 사회적 지도층이고 좀 신분이 좀 나도 신분 좀 업하고 얼굴 반반하고 호대 멀쩡하고 그런 사람들 공직이 있는 사람들이랑 컨택이 되려고 하면 결혼도 좀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사회적으로 좀 지위도 좀 있고 또 풍족한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근데 그 사람이 그 연루가 돼 있대.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고 나도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럼 이게 진실은 알지만은 그게 사실 세월호 유가족이 주장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나 세월호 편에 설 수가 없네. 현실적으로 진실을 이건 진실을 알지만 이제 어떤 진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져 버렸어요. 세월호 편에 세월호 어떤 세력 옹호하는 편에 진실을 덮으려고 편에 선다고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4단계. 일단 끊었다가 다시 5단계에서부터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8주기 오전 10시 9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4단계까지 얘기 들었고 5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심하면은 어떤 자신의 어떤 진실을 외면한다는 자체가 정상적인 삶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게 나한테 무슨 어떤
커다란 욕망과 이익을 갖다 줄지라도 거기에 어떤 준하는 자기가 또 이뤄야 될 것이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진실을 연애한다면. 근데 이러한 것이 심하면은 어떤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 어떤 이제 공개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어떤 거짓의 어떤 세력들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제는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편에 대해서 세월호를 조작하고 진실을 밝히는 거에 어떤 방해를 하는 그런 어떤 세력에 동조를 하고 그들과 손을 잡는다. 옹호를 한다. 그들과 동참을 하고 그들과 한 목소리를 낸다. 아, 세월호 유가족 나쁜 놈이야. 저거 끝난 거 가지고 왜 자꾸 저렇게. 결국 어떤 세월호 문제는 진실과 거짓 사이 어떤 성공, 자신의 어떤 탐욕과 이기적인 어떤 성공 가도를 위해 거짓,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의와 어떤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어떤 의식 상태가 팽배해지면은 어떤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든 미제 사건, 해결되지 않은 사건 사고를 접하는 그런 어떤 자세도 같은 거죠. 한마디로 사건 사고의 어떤 이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보다 그 대상, 한마디로 변질됐잖아요. 한 4단계서부터 전혀 몰랐던 제3자도. 그러니까 사건 사고의 본질이 아니라 어떤 대상, 그 당사자, 어떤 사건 사고의 어떤 그런 어떤 주체가 된 당사자에 따라서 그 진실이 되고 거짓이 되는, 사건 자체가 진위 여부를 진실과 거짓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어느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진실과 거짓이 돼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충분히. 사건 사고 누가 당사자가 주체니 그 사람 편을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 싸움이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것이 또 개인 또는 세력, 집단으로 다툼으로 또 변질될 수도 있고. 결국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정부 기관, 뭐 난 청와대 끈앞풀이네, 아니면 난 검찰 끈앞풀이네, 뭐 경찰 끈앞풀이네, 난 막 국가정보원 끈앞풀이네, 나 연령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나는 군사안보지원사 끈앞풀이네, 아니면 난 뭐 언론, 뭐 MBC 그때 오보했던 MBC 끈앞풀이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세력 간의 다툼이 될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세력,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세월호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진실과 거짓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집단 간의 싸움이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때 당시 네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상대방은 어떻게 했어? 너도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자꾸 잘못이라고 그러지? 계속 이렇게 집단 세력 간의 싸움.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국민적으로 제3세력, 일반 대중 국민들한테 또 지탄을 받겠죠. 그럼 예전에 그 뉴스타파 그 영화 있었잖아요. 제작한 족벌 두 신문 이야기. 그때 동아일보 조선일보 싸웠잖아요. 친일 문제를 해가지고 계속 치고받았습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결국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 해결됐나요? 결국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끝까지 가봤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나 나나 좋을 거 없다. 대충 이쯤에서 타협하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서 세월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책임 떠넘기기. 어떻게 하다 지금 변질돼서 어떤 세력 다툼까지 왔다. 정치권에서 하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된다. 이런 얘기. 네 잘못이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러한 세월호의 어떤 배경, 어떤 문제의 어떤 핵심적인 것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세월호의 어떤 배경이 된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일단 이런 걸 다 떠나서, 누가 잘났고 이런 걸 떠나서
죽어가는 것을 애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 방치를 했다. 두 번째, 그리고 살리려고 오는 사람들까지 방해를 하고 막았다. 이겁니다. 세월의 핵심적인 문제는.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만약에 길거리에서 누가 죽어가는데 그냥 자기 바빠서 그냥 가버렸다. 그럼 자기는 큰 잘못이 없어요. 진짜 이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살리러 온 사람들, 아, 여기 됐어요. 여기 사람들 뭐 살아날 것 같은데 왜 자꾸 살리려고 그래요? 아, 오지 마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인데. 사람 300명이 죽어간 큰 문제인데. 결국에는 사람이 구하러 온 곳을 막으면은, 막으면은 시간 지연 아닙니까? 골든타임 놓치는 거예요. 빨리 살려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오류나 모순이나 그런 게 있으면 형사, 뭐 민형사 고소하시면 돼요.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헛소리 하게 되면 이거는 국가에 대한 어떤 반역죄고 커다란 죄가 되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다 그러면 고소해서 형사 고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하세요. 제가 거짓말을 많이 얘기한다면 특히 지금부터는 살리려고 온 민간 선박들을 왔는데 경찰이 통제해서 어선 통제해서 돌려보냈어요. 세월호가 침몰할 때 저 애들 물에 바다에만 뛰어들면 다 살릴 수가 있는데 수십 척의 어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세월호 주변에. 제대로 가서 구한 게 없어요. 죽는 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안내방송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선장들 몇몇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가만히 있으라 방송하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이게 단순한 어떤 이거를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살리러 온 사람 막는 거냐. 그냥 어두적일 수도 있는 음모론적인 충분히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애들은 가만히 있으라. 아, 구하러 가지마. 어선들 통제해. 수십 척의 어선뿐이었어요. 우리나라 국보급 헬기가 수십 대가 앉아 있어서 착륙을 이륙을 지시를 안 해요. 그뿐입니까? UDT SSU, UDT SEAL, SSU 동지회들 다이빙 하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하니까 아, 정부 수색이 어지럽다. 그 사람들. 그뿐이에요? 그 주변에 미 리처드 함도 있었습니다. 커다란 함, 배. 그 배에는 구조용 헬기 수십 대를 칠 수 있는 그런 배예요. 그냥 단순 조그만 헬기가 아니라. 연락이 갔으면 그 사람들 그 미군이 구하러 오지 않을까요? 나 우리 바빠서 안 돼요. 우리 좀 준비해야 되고 작전 때문에 저 민간인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리처드 함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나갔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고 살리려고 온 사람들까지 다 나갔다. 핵심.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결국에는 또 당시 유가족들 사고 현장에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뭘 다 그냥 내던져놓고 진도항으로 갑니다. 진도항이 제가 지금 명칭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팽목항인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조금 오류가 있으면 그 세월호 그 침몰 당시에 그 항으로 갑니다. 지금 또 이 명칭도 바뀌었죠. 팽목항에서 자꾸 사람들이 각인이 될까봐. 이거 왜 갑자기 명칭 바뀌고 기념품 철거하고 광화문 철거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적 있고 뼈에 사무쳐가지고 죽을 때까지 잊어도 모자를 판국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28분 막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어떤 사회적 배경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 일단 유가족들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떤 유가족들은 자식을 잃고 사고 현장에 어떤 통제가 됐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봐야 했던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입장을 바꿔보세요. 자기가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깔아앉고 있는 모습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고. 그러면 국가의 어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지 않고 방치해 두는 그런 국가에 내가 산다. 저 먼 발치에서 아무로 구조하러 가지 않는다. 자기 가족이 죽는데 발만 동동 굴르는데 그 좋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사회적 신분 높고 지위가 높아. 그러면 그놈의 보이고 막 막 존경스럽다. 청와대 뭐 최고의 권력 막 이렇게 하면 존경스럽다. 그렇게 갖는 게 정상일까요? 그 사람들 얘기하면 그놈하고 맞아. 모든 음모론 이전에 어떤 이러한 사실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배가 아침에 가라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배가 또 가라앉는다고 해서 바로 죽지는 않아요. 배가 가라앉으면 어떤 창문이랄지 문을 막아놓으면 그 밀폐된 그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의 공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나중에 카카오톡이라든지 복원한 영상을 보면은 저녁 6시 38분에 또 촬영한 영상이 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까? 수십 시간이 지나서, 수십 시간 정확하게 있다면 한 6시 30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아침에 깔아앉았던 배가 저녁 때까지 또 아이들이 살아있으면서 어른들이 우리를 구조하러 올 거야.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우리 가만히 있고 기도했습니다. 또 그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울렸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은 잘 무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들 구해주세요. 그때까지도 저녁 때까지 한 사람도 다이빙 안 했습니다. 구하러 가지 않았어요. 배가 침몰하고 나왔을 때까지. 그래서 이 세월호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은 어떤 사실적인 어떤 증거 자료로 접근해야지 음모론적인 어떤 추측이나 어떤 살릴 수 있는 애들 죽였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봤자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인 거는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막 음모론적 어떤 의도되지 않았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증거 자료를 통해서. 음모론 뭐 있었겠지만 당연히 알 필요도 없고 우리는 법적으로 그것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안 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세월호 유가족은 자식까지 잃고 오히려 물귀신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자꾸 죽은 거 가고 자꾸 들먹거려. 세월호가 언제 정리 얘기인데 이러면서. 그래서 접근 방식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는 침몰 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월호의 어떤 출항 시간이랄지 어떤 기상, 정상적인 운항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운행 계획표, 그 다음에 변동이 있다.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어떤 탑승객한테 고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정상적인 운행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선박의 어떤 정비 이력, 정비를 뭐 주기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조치를 했는지, 서류상, 뭐상, 그것을 세월호 유가족이라든지 조사팀이 파헤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오라고 하면 돼요. 안 갖고 오면 그 사람이 그걸 비치를 안 한 그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을 뭐 잘못했냐 안 했냐를 따져요, 수사기관이. 정상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고 왔으면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서류 제출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정상적인 서류냐 안 그럼 조작 왜곡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삼아야죠. 마찬가지 과대적자 혹시 이런 거 한 거 아니냐? 만약에
과대적재가 했는데 안 했다고 발뺌을 한다면 거기서 진상조사를 들어가서 확실하게 책임져서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탑승 인원이 뭐 한 500명인데 뭐 600명을 태웠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 그럼 그 선박만 책임이 아니에요. 해우선 회사만. 그 해우는 사람, 회사를 관리하는 또 기관이랄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서 끝나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안전수칙, 뭐 수밀문 개방, 그걸 막아야 되느냐, 닫아야 되느냐. 이걸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그 정도도 모르면은 그 배를 운행할 그런 어떤, 사람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그러면 앉혀놨다? 그럼 적법하게 어떤 항해 사람은 그 항해증이랄지 어떤 전문 자격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은 만약에 안 되는데 그렇게 눈 감아줬다? 그럼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누구냐? 누가 허가 인가를 해줬느냐? 교신 내용이 어떻게 냈느냐? 어떻게 교신했고 어떻게 하라 지시를 했느냐? 간단해요. 그 다음에 어떤 그것을 왜곡 조작을 한다 그랬다. 그럼 어떤 뭐 파기를 한다든지 그랬다. 그런 정황. 안 그러면 통신사, 뭐 어떤 기지국. 처벌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근무자면 근무명령서,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무자 편성표. 그 다음에 뭐 항해사 라이센스, 근무조건, 관련 법. 그 법 관련해서 어떤 담당 다 있어요. 그냥 대한민국 허술한 나라 구멍가게가 아니란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도. 관련 담당 책임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람들, 모두 죄 없는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처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아니면 그 사람들 처벌 못하면 다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넘어가니까 범죄자스럽게. 매뉴얼 한마디 제대로 작성이 되느냐. 두 번째, 침몰시. 이것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것이 어떤 선보고 후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냐. 법률에 어떤 매뉴얼에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걸 저 사람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구명조끼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탈출을 시켜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 누구한테 묻지? 어떻게 해야 되나? 선조치를 누가 해야 되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거 저 사람 빨리 좀 받았어요. 저 사람 이걸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런 문제예요. 선조치 후보고도 해도 되잖아요. 선보고 후조치가 아니다. 가만히 있으라. 일단 가만히 있어. 배 밖은 위험해. 이런 거예요. 주변에 선박은 제 상어떼가 득실득실 거렸나? 구조한 어려운 선박을 발 동동 구르면서 바다에 뛰어내리게만 다 살릴 수 있을 텐데. 시간 지연. 출동시켰어요. 또 출동시키기는. 근데 이상한 경로로 우회적으로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경로로 우회적으로 가서 시간 제한에서 골든타임 놓쳐. 다 침몰할 때 도착을 하게끔 만들고. 인간 해결비를 왜 이륙을 시키지 않죠? 접근하는 어선들을 왜 통제를 합니까? 통제해야 된다는 어떤 관련 법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단순 그냥 사람을 안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안 살린 단순 방치 사건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언론중재법으로 인해서 언론 보도 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언론 오보가 나와요. 전원 구조했다. 애도 죽는다. 전원 구조했다. 아니다. 이거 언론 오보다. 목포 MBC에서 이거 빨리 이거 수정해라. 사람도 혼란 가중된다. 다 구한 줄 알고 또 넋놓고 있다가 참사가 된다. 계속 자막은 언론 전원 구조. 관련자 책임 처벌 안 했잖아요. 끊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10시 19분, 오전 10시 19분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세월호 어떤 침몰 후입니다. 세 번째. 그럼 그 관련자를 처벌을 했느냐? 수백 명이 연루된 어떤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연루가 된 사람들이 제출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명? 나머지는 오히려 처벌이 아니라 승승장구해서 영전하고 승진해서
진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침몰 후가 더 문제다. 그리고 어떤 세월호 집회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자기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걸 진상을 밝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집회를 하니까 그 옆에서 폭식 집회를 하네요. 크게 음악 틀어놓고 햄버거 처먹고 맥주 파티 하면서 폭식 집회를 합니다. 사람이 죽어있는 그 유가족을 다가가서 위로하고 손을 잡고 꽃을 준다든지 어떤 같이 공감하고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바로 맞은편에서 술 먹고 춤췄어요.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을 오히려 고소를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저 세월호 유가족은 어떤 자식 죽은 걸로 해서 어떤 돈을 챙기려고 한다. 그럼 이러한 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폭식 집회, 맥주 집회, 댄스 파티 왜 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연합회, 뭐 어머니 연합회, 연합회 있잖아요. 뭐 태극기 부대라고 그러기도 하고. 돈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돈 주니까. 그걸 가서 집회하고 맥주 처먹고 춤추고 노래하는데 돈까지 지원해주네. 공짜로 막 음식까지 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 자금에 출처 밝히면 되잖아요. 알잖아요. 몰라요? 그 통장 계좌 추적 하면 하는 건 뭘 알고 모르고 있어. 그냥 아는 거지. 뭐 삼성에서 또 자금 받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 하나씩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 맞물려 있어요. 한꺼번에 통으로 해서 누구 하나 박근혜 탄핵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을 그 실핏줄 같은 하나하나 그 잔뿌리까지 딱 엮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검은 콩 흰콩 고르듯이 처벌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걸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댓글 부대가 등장을 해요. 댓글 부대 실체가 또 드러났잖아요. 그럼 그 관련자를 처벌해야지요. 대충 손방망이 처벌하면 다음에 또 댓글 부대 안 하겠습니까? 누구 뭐 세월호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첫 댓글을 탁 댓글 부대가 컨택해가 남겨. 아 근데 그건 아니더라. 오히려 세월호 유가족들이 막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막 했던 것 같은데 뭐 세금 감면을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 그러면서 그 댓글 쭉 납니다. 분위기 여론몰이 한마디로. 처벌 제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예전에 그 지금 군사안보지원사지만 예전에 기무사였죠. 그 전에는 보안사였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세계의 수장 문화를 소개합니다. 아 대통령님, 세계적으로 어떤 뭐가 있으면 또 수장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선박 굳이 건질 필요가 없어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응? 이 반정부 세력들이 어떤 국가를 전복하려고 그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주 불순한 집단입니다. 이렇게 막 부추겨요.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검찰, 경찰, 오히려 수사를 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범죄자 결정한 검찰, 경찰, 뭐 국내 정보기관이었던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 이뿐이에요. 정부의 어떤 고위직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뿐이에요. 민간은 없어요. MBC,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언론사가 있지만 언론까지도 같이 싸잡아가지고 막 뉴스 오보를 내고 쌩쇼를 하고 발광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거대한 어떤 합동, 정부와 어떤 민간의 어떤 테러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국민을 테러한 사건입니다. 총기 난사한다면 막 뭐라고 사이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는 더 했으면 되지 덜 하진 않다. 그래서 어떤 이후에 어떤 세월호는 참사는 어떤 진상 규명에 어떤 앞장선 차후에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들고 세월호 리본을 달고 막 수염을 기르고 같이 막 행진을 하고 막 단식도 하고
막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 같이 보두막 안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가두 행진도 하고 연설을 하고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탄핵을 부추기면서 대통령의 어떤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또 세월호 유가족 위안을 쳐다니 바로 어떤 권력의 어떤 본질에 흡수돼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믿었다. 내가 뽑아준 대통령인데 이것이 나라입니까? 세월호 집회를 하려니까 그 광화문장에 어떤 그 철거를 해버려. 팽목항도 진도항인가 그 명칭까지 바꿔. 아마 그것도 없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려면 그런 잔재를 없애려고 할지도 몰라요. 잊지 않을 게가 아니라 없애야 돼. 그렇게 추진했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집회를 하면은 그 어린 애들까지 잡아다 연행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믿을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어떤 막연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애들은 어떻게 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명확하고 정확한 어떤 법적 잣대와 법적 책임, 그리고 관련자가 당연히 처벌받아야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하면 제3의 세월호 안 생겨났겠습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으니까 어떤 제2의 똑같은 세월호가 안 터졌지. 간 보다가 또 하면은 자기 입맛에 맞게 사건 사고 또 일어난 거예요. 이건 또 모든 대한민국 미제 사건과도 맞물리는 것이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어떤 권력의 탐압, 불의의 같은 범죄죠. 한 목소리를 내는 어떤 정부의 세력.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 저 사람 불순 세력이야. 반정부 세력이야. 불순해. 어떻게 빨갱인가? 이렇게. 그래서 어떤 매듭말적인 의미, 이러한 것은 사실적인 어떤 증거 자료,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 내용, 어떤 시간대별 차트가 있잖아요. 그 차트대로 교신 내용, 그 주변의 상황 그냥 매트릭화해서 녹취록, 관련 동영상, 이미지, CCTV, 시간대별, 근무자, 운행시간표, 근무수칙, 안전수칙, 그 다음에 수밀문 개방, 예를 들어서 기능상, 기계 결함, 관리 감독 일지, 관리 감독 누가 승인, 결제, 허가, 인가 했는지,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운행, 과적, 적재 상태,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탑승 인원 300명인데 400명을 태웠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개축을 또 했다든지, 위험 요소가 있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어떤 법적인 잣대로 돼서 또 이러한 것을 또 은폐 조작을 하는 어떤 서류상 어떤 그런 근거까지 전부 다 싸그리.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여하한 것은 어떤 뉴스타파, 제가 사실적인 자료는 설명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월호 참사 팩트 체킹 시스템이라고 어떤 뉴스타파가 2022년 4월 15일 어제죠. 그러니까 어떤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 자료를 근거해서 저도 수많은 영상을 다뤘고 자료는 많아요. 근거 자료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어떤 진상을 국내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눈 감은 깜깜이처럼 있지. 해외에서는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다. 이미. 그래서 해결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 해결이 가능한 것도 적법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왜 해결이 가능하느냐? 해외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해외 증거 자료가 해외에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 컨텐츠 마치겠습니다. 제가 키모델이라고 살려주세요. 점점 더 기울어요. 4차례 구조 기회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 파악이 중요할 텐데 헬기 세대와 경비정 모두 출동하는 동안 세월호와 교신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배경 분들은 구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항공구조사 누구도 승객을 구하거나 퇴선하라 알리기 위해 선내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했는데 무능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진실을 밝혀달라는데! 내 자식이 어떻게 갔나 진실을 밝혀달라는데 왜 이렇게 몰아붙여? 왜 이렇게 몰아붙다! 세월호 특조위 대응 방안 문건도 내부 작품이었습니다. 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한 명만 처벌받았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회의문과 회견이 일부의 수고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족대책위와 민변에서는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아니라 2014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전 총리도 세월호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저희는 그 당시에 생각이 다 나요. 잊을 수 없고 뼈에 삼치는데 사회 지도층이신 고위 공무원께서는 왜 모르고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네, 고맙습니다. 기억 영상 5년의 기억, 우리의 다짐까지 함께 했습니다. 참으로 슬픔만으로도 버거운 분들에게 왜 분노가 함께 서려야 했을까 오랜 시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꺼이 슬퍼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밝혀진 진실 속에서만이 온전히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진실의 바탕 위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만 안전 대한민국, 그리고 이전과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해질 겁니다. 다음 순서로 또 한 분을 모셔볼 텐데요.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미안함으로 보냈을 한 사람입니다. 생존 학생 장애진님의 편지 낭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띄울 편지를 읽는 동안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영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할 겁니다. 영상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보고 싶어 할 만한 곳을 담아봤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각지에서 기억과 진실을 위한 싸움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분들께 우리 아이들이 인사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존학생 장혜진님의 편지 낭송과 최강현 작가님의 그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월호 생존학생 모임 메모리아 대표 장혜진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이란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아직도 밝히지 못해 그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같이 걸어온 5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숨겨지고 감춰졌던 것들을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조금씩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중 여전히 감추고 있는 것 하나, 대통령의 7시간. 그 시간을 30년간 봉인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0년이 지나면 저희는 50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포기할 거라는 생각으로 긴 시간을 묶어놓은 것일까요? 시간을 잘못을 감추고 빠져나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결백하다면 이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치인 중 몇몇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정작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비치도록 하며 서로의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당이 모여 노력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시선이 아닌 이웃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수사권 기소권도 없이 조사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당시 정부에 의해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 덕분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 상태로 조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조사된 내용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만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 돌아오지 못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마 국가가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언론과 국가에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위로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왜 왜곡된 얘기로 피해자들이 더 상처 입게 만드셨나요? 왜 피해자가 책임자를 나서서 찾고 죄를 물어야 할까요? 왜 피해자 스스로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할까요? 도대체 왜? 피해자가 외쳐야 하는 세상은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세월호 생존자라는 단어가 무거운 죄책감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사이가 된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안전을 도맡아 책임지고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을 밝히는 것이 오래 걸릴 걸 알고도 시작하였습니다.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벽을 부수어도 그 뒤에는 복잡한 미로가 있었습니다. 그 미로에서 탈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미로가 출구를 감추고 있을 뿐, 그 출구로 나올 수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출구를 찾아 이 미로에서 벗어나고 말 것입니다. 아름다웠던 날에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전하는 편지. 너희들에 대한 그리움은 약간의 죄책감과 닮아있다고 생각해. 잘못과 실수. 너희를 아프게 했던 일들만 떠오르는 이유는 너희를 다시 만나 용서를 빈다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겠지. 나는 매일 보내지 못하는 편지를 쓰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과를 해. 용서해줄, 괜찮다고 말해줄 너희가 없으니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며 죄를 갚아 나갈게. 다만 마지막에 너희가 내게 지어주었던 웃음이 이따 봐 라는 인사가 내 마음속 한편에 자리 잡아 다음이라는 것이 언젠가 있을 일처럼 느껴지더라. 하루하루가 내 생일이 돌아오면 어머니는 언제 선물을 안겨주실까 하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그런 날처럼 여겨져 결국 나의 인생도 너희가 언제 돌아올까 하는 기대와 실망으로 점철된 환상 같다고, 아직도 그렇다고.
매년 4월이 되면 이 환상은 더 짙어져 안개가 낀 사방을 헤매는 기분이야. 너희가 없는 우리들의 생활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지만 이 말들은 너희에게 닿을 수 없는 말이 돼버렸어. 안녕.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어색하다. 너희들과 웃고 떠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어. 흘러가는지 모른 채 살아온 것 같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짜 일어난 일인지 잘 모르겠더라.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도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겠지. 너희가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찾으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아무도 열어주지 않더라.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봄이 오는 신호가 보이면 어김없이 너희들 생각이 나. 벚꽃잎이 흩날리면 그곳에 좋아하던 모습이 떠올라. 근데 요즘 벚꽃을 보면 좀 힘들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저 피고 지는 것이 아름답기만 한 꽃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탔던 배가 인형되고 이번엔 바로 세워졌어. 최근에 그 배를 보러 갔는데 말도 안 되게 크더라. 나는 우리가 탔던 배 안에 들어가는 게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떨리고 눈물이 차오르더라. 우리가 탔던 배는 다 녹슬었고 너희들은 돌아오지 못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다는 너무나 잔잔하고 고요해. 쉬고 싶어 혼자 여행을 가봤어. 햇빛이 내려앉은 바다를 바라보니 너희들 생각이 나. 너희들도 바다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으며 좋아했겠지. 함께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저 우리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너무 큰 바람인 걸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를 갈라놓은 걸까. 너희가 그리워서 그냥 울고 싶은 날이 있어. 돌아오는 4월 인터뷰할 때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 울게 되면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이 생각나 울음을 참게 되더라.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나 봐. 너희가 생각날 때도 습관처럼 울음을 참게 돼. 그래도 눈물은 흐르더라. 너희에게 용서를 바라진 않을게.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면 너희에게 사과할 기회를 줄래? 지금 내가 쓴 걸 잘 듣고 있지? 지금 여기 우리 앞에 와 있다 생각해. 그 당시 무능력했던 어른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먼 훗날 소중한 너희들에게 가게 되는 날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어 너희를 만나러 갈게. 우리도 잊지 않을 테니 너희들도 우리를 기억해줘. 마지막으로 한 드라마에 나온 대사를 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거짓이란 벽에 갇힌 진실은 물처럼 잔잔하고 고요해 보였지만 아무도 모르게 벽에 아주 작은 틈새를 찾아 조용히 세상을 향해 흘러나오고 있다. 5년이 지난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성인이 된 친구들이 길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생존학생 장혜진 양의 편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5년 전에 꽃 따왔던 소녀는 어느새 예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이 내린 봄날에 활짝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